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기본 성질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 성질은 당연한 거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기본 성질을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이 바로 알파로 수렴하고,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도 이렇게 베타로 수렴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우리가 기본 성질을 배우기 전에 이 전제 조건은 각각이 수렴하는 수열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발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에다가 실수배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즉 n이 변수가 되는 거니까 이 n은 an에만 영향을 미칠 거고 앞에 있는 요 실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k는 앞으로 나갈 테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k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an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알파로 수렴하는 거니까 결국은 k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두 수열의 합과 차야 an, bn. 그럼 이렇게 되면 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수열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어야지만 성질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는 각각 씌워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래서 결국 얘가 알파로 수렴, 얘가 베타로 수렴이니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두 수열의 곱으로 표현된 거야. an, bn으로. 자, 그러면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기 때문에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각각 씌울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또 알파, 얘가 베타니까 결국은 알파, 베타가 되겠지.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bn도 수렴이고 an도 수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 씌울 수가 있겠어. 그래서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얘는 바로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분수꼴에서는 분모가 즉 bn이라는 수열, 여기 bn 분모하고 여기는 베타의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bn도 0이 되면 안 되고 베타의 값도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성질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 네 가지 성질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너희들이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만, 이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전제 조건이 뭐다? 바로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얘기야. 두 수열이 하나라도 발산이 된다면 지금 말한 네 가지 성질은 쓸 수 없다라는 얘기지. 자, 꼭 명심하자. 이 기본 성질 네 가지를 쓸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성질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성질을 배웠는데,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아주 복잡한 수열의 극한값도 이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거 배웠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분의 5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5라는 거는 바로 상수 실수니까 앞으로 나가서 5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야. 자, 왜냐면 여기 있는 실수 5를 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분의 1이 바로 0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질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얘는 5 곱하기 0이 될 테니까 수렴은 바로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지.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n분의 3n 플러스 2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얘도 우리는 이렇게 따로 나눌 수가 있을 테니까 보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 플러스 n분의 2가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3이니까 얘는 상수수열이 나오지 몇 번째 항이라도 항상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3으로 수렴이 될 거고, 다음에 n분의 2도 얘도 수렴이 되니까 각각 씌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 되고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분의 수렴이니까 여기는 1 남고 2 앞으로 나가겠네. 그래서 결국은 3 플러스 3 곱하기 0이 돼서 결국은 또 얼마? 3이 되겠지.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1 해볼까?
자, 그러면 이 n의 제곱분의 1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을 따로따로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 n분의 1도 수렴, 0으로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니까 각각 씌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플러스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그래서 0 플러스 0이니까 0이 되겠지.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1 플러스 n분의 1 분의 2 마이너스 n분의 1 해볼까? 자, 그러면 결국 봐라. 여기 있는 분모 1 플러스 n분의 1도 수렴이고 2 마이너스 n분의 1도 수렴이니까 각각 따로따로 씌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 분의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n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서도 또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각각 씌우면 되겠지? 여기도 수렴, 여기도 수렴이니까 또 각각 씌우게 되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분의 2 마이너스 0이 돼서 결국은 2로 수렴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4가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계산 과정보다는 뭐냐면 이런 성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각의 수열이 뭐가 돼야 된다? 수렴이어야지만 이 성질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가장 키포인트다. 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열의 극한 값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계산에 좀 약속을 하도록 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를 포함하는 뭐 플러스 무한대거나 또는 마이너스면 상관이 없어. 얘를 포함하는 계산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포함하는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쓰자. 요걸 포함하는 극한값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이 무한대는 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 즉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었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를 포함하는 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실수 연산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 연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같이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야. 자, 어떤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온다면 얘는 당연히 아주 큰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얘는 그대로 무한대가 되겠지. 뭐 얘가 뭐 그 무한대 무한대로 동류한 계산 이 무한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편의상 정리를 하자는 얘기야. 원래는 계산할 수 없지만.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야. 즉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뺀다라는 얘기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한대라는 거는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가 된다는 얘기지. 계속 증가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무한대를 우리는 그냥 편의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구만한 어떤 큰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수는 이 무한대에 비교를 해서 아주 미미한 숫자지.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야. 즉 지구에다 껌 하나 붙인다고 해서 지구가 어떤 모습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절대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우리는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대로 무한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다시 자, 우리가 무한대라는 아주 큰 수에다가 이 상수라는 개념은 이 무한대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도 별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야.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수가 계속 증가한 상태에서 이 상수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 그대로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상수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뭐 당연한 거니까.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상수를 이번에는 상수를 무한대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자 보면 자, 우리가 어떤 상수를 무한대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상수라는 개념은 이 무한대에 비교해서 얘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숫자야. 아주 미미한 존재, 아주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 상수를 뭐 모래알 정도의 하나로 생각해서 모래알을 이 무한대, 즉 지구로 한번 나눠봐봐. 즉 아주 작은 수를 아주 큰 수로 나눈다면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얘를 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야.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무한대를 상수로 한번 나눠볼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자, 마찬가지야. 이 무한대라는 거는 상상할 수 아주 큰 수의 존재고 그에 비해서 이 상수는 아주 미미한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니까 바로 얘는 뭐가 되겠어? 만약에 이 상수가 양수라면, 즉 플러스라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눈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한대를 포함하는 계산은 일반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극한값의 계산을 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편의 이상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좀 의아한 점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얘는 0이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어떤 특수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를 또 약분해서 1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것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그래서 오늘 극한값의 기본 성질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한 어떤 팁을 잠깐 얘기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극한값의 계산을 공부하도록 하자.